이어서 계속 전략적 기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적 기획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제 조금씩 그 비즈니스 전략 기획의 그 숲속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에 강하고 전략 기획 자체가 굉장히 그 개념적 하나의 틀에서 출발해서 점차적으로 그 개별적인 도구나 또는 일의 절차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전략적 기획을 뭐 여러 사람이 정의를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또 의미 있는 정의가 브라이손의 정의입니다. 조직의 생존과 성장에 관련된 근본적인 결정과 행동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돕는 체계화된 노력,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뭐 조금 좀 끊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글을 대할 때 전략가라면 이걸 좀 어디서부터 이 맥락을 좀 끊어봐야 되는가를 우리가 좀 그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일단은 요걸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뭐와 관련된 이러니까 요거는 이제 하나의 그 수식의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본질을 갖다가 일단 먼저 보면 자, 행동을 만들어내는 그 다음에 활동을 돕는 체계화된 노력. 그러니까 이 전략적 기획이란 체계화된 노력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체계화된 노력인데 어떤 체계화된 노력이냐? 근본적인 결정과 행동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결정과 행동을 만들어내는 또 활동을 돕는 체계화된 노력인데 두 가지예요. 근본적인 결정과 행동을 만들어내는 체계화된 노력이고 두 번째는 행동을 돕는 체계화된 노력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제 간편해지죠. 하나는 근본적인 결정과 행동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돕는 체계화된 노력. 자, 그 다음에 무엇과 관련된 조직의 생존과 성장에 관련된 그러니까 전략적 기획의 의미는 조직의 생존과 성장에 부합하는 이거죠. 이게 하나의 목적사항입니다. 조직의 생존과 성장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결정과 행동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돕는 체계화된 노력. 자, 이제 들어오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근본적인 결정과 행동이란 뭘 말할까요? 근본적인 결정과 행동을 만들어내는 이거는 하나의 그 일의 어떤 본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본질적인이란 말하고 대비되는 말이 뭐예요? 부수적인. 그러니까 부수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는 체계화된 노력이 아니고 본질적인 결정과 행동. 그러니까 이 뭔가 본질이라는 건 핵심이죠. 이 연필의 핵심은 뭡니까? 쓰여진다. 표시한다. 표시. 연필의 기능은 표시입니다.
하얀 종이에다 뭔가 자국을 내는 거예요. 이게 연필의 본질적인 기능이에요. 나머지 뭐 뒤에 지우개나 손잡이 이거는 부수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도구의 핵심 기능이죠. 그 도구의 핵심적인 결정과 행동을 만들어내는 체계화된 노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이 본질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경쟁에서의 승리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성장 이게 두 번째. 자, 경쟁에서의 승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생존과 관련이 됩니다. 생존. 그 다음에 조직의 성장은 뭐냐? 번영입니다. 결국은 뭐냐? 생존과 번영이라는 두 가지 입장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기획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생존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번영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략적 기획과 전통적 기획의 차이. 전략적 기획과 전통적 기획. 전통적 기획은 뭘까요? 전통적 기획은 타임 바운드, 즉 한정된 기간 내에서 어떤 기간 내에서의 목표 달성과 성장 정도를 중시한다. 자,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된 기간 동안의 목표 달성, 이를테면 올해의 그 사업 전략, 굉장히 단기적이죠. 2020년 2020 사업 전략. 그러면 20이라는 고정된 기간이 있는 사업 전략. 굉장히 그 어떤 단기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과거에 그 이런 기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간을 구분해서 단기 전략, 중장기 전략 이렇게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했다는 그런 의미 자체가 고정된 기간을 한정했다는 그런 전통적 기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전략적 기획이에요. 전략적 기획은 조직에 바람직한 미래상의 비전 개발에 초점을 둡니다. 이게 핵심이죠. 미래상. 흔히 우리가 비전 전략이라고 하죠. 그래서 회사의 그 비전을 명확히 수립하고 전 종업원이 그 비전을 향해서 그 몰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 이런 기능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략적 쟁점 해결에 역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전략적 쟁점 해결. 그러니까 이슈 중심입니다. 이슈 중심. 지금 오늘날의 그 이슈가 뭡니까? 시대적 항상 이슈가 있어요. 소위 말한 메가 트렌드. 지금 메가 트렌드는 뭐냐? 4차 산업혁명이에요. 4차 산업. 4차 산업이 뭘까요? 4차 산업은 지금 뭐 여러 가지 키워드는 여러 가지 있죠. 4차 산업의 키워드는 뭐예요?
첫째, 뭐 다양하게 있죠. 뭐 인공지능, 그 다음에 무슨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뭐 아주 뭐 다양해요. 여러 가지. 그러나 이 4차 산업혁명을 아직까지 명확하게 딱 짚고 이렇다고 이렇게 말한 내용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한마디로 함축하면 오늘날 4차 산업의 핵심은 가상현실과 플러스 현실, 가상현실과 현실과의 만남입니다. 이걸 어떻게 적절히 인간 생활에 유용하고 또 그 편리한 쪽으로 진화해 가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이죠. 이게 이제 메가트렌드예요. 요번에 그 전략적 쟁점은 이 북은 어디에 있습니다. 어떤 전 세계의 그 선도 기업은 이미 바뀌었어요. 미국에서는 최고 큰 회사가 뭐 빅3, GM, 제너럴 모터스, 포드, 뭐 크라이슬러, 뭐 그다음에 그 엑선 모빌 같은 석유 회사. 지금 이 회사들이 다 지금 떨어졌잖아요. 제일 1위가 뭐예요? 애플. 지금 구글. 뭐 이런 거. 한국도 지금 뭐 그 새롭게 무슨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장이 갑자기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뭐 능가한다느니 뭐 그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게임의 그 규칙이 지금 바뀌어가는 겁니다. 게임의 규칙이. 그래서 오늘날의 그 전략적 기획이라는 의미는 전략적 쟁점 해결에 역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획 실패 또는 정책 실패를 초래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이용한 도구들이 엄청 발전이 되었어요. 가상현실 또는 시뮬레이션.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터들이 그 현실에서 그 발생할 개연성 있는 것들을 미리 이런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미리 그 예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금융공학적인 측면에서의 리스크 어세스먼트 또는 인공지능 또 뭐 이런 게임, 바둑에서도 알파고가 인간을 이겼어요. 도저히 바둑 분야에서는 그 인간을 그 따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인공지능이 이세돌하고 딱 그 5판을 두면서 4승 1패로 승리하면서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입증을 했습니다. 요즘은 바둑 해설을 하는데 해설자가 그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그 해설을 돕기 위해서 옆에 인공지능을 옆에 두고 해설을 합니다. 혹 인공지능이 선생이에요.
자, 다음 수는 인공지능은 여기에 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공연히 최적의 한 수가 된 거예요. 인공지능이 선택해주는 수가 최적의 한 수가 되고, 또 지금 누가 얼마만큼 유리하다. 그게 인공지능이 판별해 줌으로써 옛날엔 사람이 누가 보면 이 사람이 유리하고 누가 보면 저 사람이 유리하고 이런 논쟁이 이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휴먼 에러를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리스크들이 예방이 가능한 범주에까지 지금 도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전략이 가져올 실패까지도 여러 가지 그 시뮬레이트 그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 전쟁도 가상 공간에서 벌써 남북한이 1대1로 붙으면 몇 시간 내에 아군, 적군 사상자가 얼마나 되고 전체 전력의 몇 퍼센트가 괴멸되고 이런 어떤 상황이 다 드러나요. 거의 맞습니다. 그러고 그런 어떤 미리 이미 다 판을 짜보고 실행을 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것이 최근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전략적 기획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전략적 기획 과정이라는 것은 위기 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새로운 트렌드는 뭐냐 하면 이미 기획이라 하면 옛날에 말하는 중장기 기획, 뭐 단기 기획, 단지 뭐 사업 계획을 짜고 이런 이 범주에서 벗어나서 위기 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 과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최근에 달라진 기획의 다른 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략적 기획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적 기획 과정. 첫 번째, 예비 기획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 가치 분석과 사명을 표명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직 내 대내외적 환경을 분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예비 기획이라는 것은 본 기획에 앞서서 미리 명확히 해야 될 방향성을 수립하는데 매우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새는 워낙 속도가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빠르니까 방향을 잘못 짚으면 다시 되돌아오기에는 너무 소모적이고 너무 늦어요. 그래서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는지를 초기에 매우 밀도 있게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치 분석이라는 건 밸류죠, 밸류. 지금 우리 회사에서 아니면 우리 조직이 가장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는 결국은 수식으로서 우리가 정의가 한다면 뭐냐면 코스트분의 기능입니다. 기능. 이게 가치죠. 그래서 기능은 정대되고 코스트는 적은 것. 이게 옛날에 원가적인 측면에서의 밸류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핵심 가치는 코어 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코어 밸류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비전 전략에서 비전을 크게 그 코어 아이디올로지가 envisioned feuds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이 코어 아이디올로지는 핵심 이념이죠. 핵심 이념을 또다시 두 개로 구분해서 그걸 코어 밸류, 그 다음에 코어 퍼포먼스 이렇게 구분했죠. 여기서 코어 밸류가 여기서 말하는 가치 분석입니다.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될 가장 근본적인 가치가 우리 회사의 그 비전 전략 속에서 코어 밸류와 부합하느냐가 여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명은 뭐냐 하면 우리 회사의 코어 퍼포먼스. 코어 퍼포먼스가 회사의 존재의 이유거든요. 이게 존재의 이유. 이것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존재의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 사명, 미션인 것입니다. 미션. 우리 회사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와 우리 회사의 미션과 지금 수립하고자 하는 전략적 기획과의 이 얼라인먼트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직 내 대내외적 환경을 분석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내외적 환경이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위험 요인, 기회 요인 이런 환경 분석 요인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부에서 조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는 것.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요 네 가지 요소가 각각 어느 지점에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전략적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뭐 여기서 이제 SO 전략이니 또 WO 전략이니 ST 전략이니 WT 전략이니 이런 전략적 카테고리가 여기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전략적 이슈를 도출하는 것이에요. 전략적 이슈. 여기서 이슈는 뭐예요? 전략적 이슈는 결국은 여러 가지 지금 회사 조직을 둘러싸서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비즈니스의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의 카테고리별로 차이가 있겠으나 자, 새로운 어떤 신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되는 사업이냐 아니면 인수합병을 도모해야 될 상황이냐 아니면 사업 철회 즉 사업을 갖다가 반대로 사업부 자체를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슈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런 이슈를 도출하는 과정이 전략적 이슈 도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 선택 대안. 요거는
전략 옵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이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대안은 요 전략적 이슈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통상 전략적 선택 대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아까 이제 나왔는데 그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통상은 아까 맥킨지 나와 있죠. 맥킨지 같은 그 세계 유수의 컨설팅 회사의 컨설팅을 받아서 이런 과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굉장히 일을 잘하는 이유가 뭐냐? 자체적으로도 대단히 우수한 인재들이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는데 또 수십억씩 들어서 맥킨지 같은데 또 좋은 컨설팅을 받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그 이런 어떤 전략 대안을 수립하는 데에서도 대단히 기민하고도 또 이 시기적절한 그런 그 전략 옵션을 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이게 아마 맥킨지 같은 데서 컨설팅을 받기에는 그 게임비가 만만치 않아서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실현 가능성 평가입니다. 이 평가의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 전략 옵션 1안에 대한 평가, 2안에 대한 평가, 3안, 4안, 안이 있어요. 그럼 이 안이 있으면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죠. 그 실현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 일이 구체적으로 그 실행이 됐을 때, 자, 하나는 가능성, 또 하나는 임팩트. 이렇게 사분면을 놨을 때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실제 실행됐을 때 효과도 높은 요 A, 요 선택이 4분면 중에서 A, B, C, D 중에서 가장 그 선택해야 될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A 카테고리에 선정된 전략을 이제 그 수립하게 되는 그런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략 수립 과정으로 이제 돌입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기 전략 대안이 뭐 4개든 5개든 나왔는데 평가를 해보니 1안이 평가됐다. 그럼 1안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1안에 대한 세부 실행안을 도출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을 계속 브렉다운해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이 결국은 강론에 가서 세부 사항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인수합병으로 결정이 났으면 인수합병의 세부 실행안 여기 나오는 거죠. 인수회사에 대한 세부적인 리스트업과 그 다음에 실사, 평가, 인수된 회사의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이 회사를 인수했을 때 우리의 자금 확보 방안, 그 다음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 그 다음에 이 회사를 인수했을 때 여러 가지 발생될 리스크 어세스먼트 이런 제반 사항을 그 도출하고 평가한 끝에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성과 검증 및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수순이 전략적 기획의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전략적 기획의 한계는 없을까요?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제일 그 첫 번째가 역시 사람의 문제. 유능한 전략 기획과의 부재. 그러니까 이 전략가, 제갈공명이 있으면 좋은데
재갈공명이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략가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기업으로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 구조의 경직성이에요. 경직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변화에 굉장히 그 저항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뇌가 굳었어요. 그래서 이 그 새로운 어떤 변화로 나아가는 걸 굉장히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사람의 자체가 변화를 그 싫어해요. 리빙스턴에 따르면 1000명 중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는 사람은 5명밖에 안 된다. 5명이면 0.5%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변화를 선도하는 게 어려운 과정인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사고의 부족입니다. 전문가도 없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눈에 닥친 아주 현실적인 상식적인 생각 이상으로 그 생각이 그 도달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그 맥킨지나 이런 전문가들이 일해 놓은 걸 보면 우리가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생각의 깊이와 그 조사의 넓이에 우선 놀랍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극도로 훈련된 절차와 훈련된 방식으로 대단히 또 전 세계 우량 기업들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컨설팅이 진행되면 될수록 자료가 축적되고 여러 회사에 할 얘기가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조직적 지원이 위협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그 전략적 기획을 그 수행할 때는 항상 회사의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CEO의 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CEO의 지지를 받아야 회사에서 여러 자원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동력이 떨어져서 지지부진하게 됩니다.